자,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일자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다른 나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자리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지금 없는 것도 아니죠, 한마디로.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버젓한 일자리 가지고 자기 어떤 직장과 생존과 그리고 결혼과 또 아파트까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선포하였고, 따라서 비정규직은 가능한 줄이고 정규직을 늘린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내어놓은 취임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2년 지난 후에 또 정반대로 갔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시면 가장 버젓한 일자리 있죠. 인간적인 일자리, 즉 정규직은 35만이 줄었고, 오늘 중앙일보 보시면 정규직 일자리 35만 줄고 비정규직은 86만 폭증했다. 문정부 정부 일자리 대참사라고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반대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비율이 역대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고용 사정이 어렵지만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진단이 무색해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비정규직 제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은 폭증하고 정규직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번 더 나빠진 고용의 질. 정부가 재정을 쏟아붓던 노인 일자리 같은 단기 일자리를 빼면 민간 정부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골목길 담배꽁초 줍기, 농촌 비닐 거지 등 고령층이 주로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 덕분에 비정규직 일자리만 크게 늘어났습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대 교수는 한마디로 정부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정규직을 늘린다는 이상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참사를 보여준다고 진단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 취업난이 심각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같은 초단기 일자리를 늘리니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친노동 정책은 시장을 왜곡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최근 실업자 중 정가 폭등이 늘어났다고 내세우지만 현 정부 출범인 2017년과 비교하면 개선 정도는 아주 미미한 정도이다 라고 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기업인 만큼 기업의 길을 살리는 쪽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면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주문했습니다. 3번 대책.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민 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자리 혹은 직장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통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실은 엄청난 실패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중심, 자본 중심의 일자리 복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세금으로 고용하는 노인 일자리가 아니라 자본가가 고용하는 진정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 환경과 고용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문재인같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인 일자리 극한이 바로 지금 북한의 어떤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카페 교육공화당입니다. 많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도 1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대 강령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나왔지만요. 지금 일자리 대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정규직은 38만 줄고 비정규직은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자리 질 역시 마찬가지로 더 나빠진 고용의 질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더 늘고 평균 근무 기간은 짧아지고 도리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노동의 고용의 질과 양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지금 빈부의 차이가 극도로 지금 심해지면서 청년들은 지금 헬조선 하면서 상당히 지금 우울한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어떤 추세는 문재인 벌써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가뜩이나 고용과 투자가 나빠지는 한국 시장에서 이런 문재인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이 모든 것을 말아먹었다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요. 저희처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갈등 내지 소득 격차는 벌써 IMF 외환 위기 이후에 벌써 줄고 지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역시 제가 볼 때 문제는 한국인들의 어떤 창조성 약화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다 알다시피 남의 것을 빨리 뺏기는 소위 말해서 그 패스트 팔로우 작전으로 어느 정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수단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창조성 약화에는 학벌주의 지금 입시 위주의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학벌주의적으로 암기만 하는 학교 교육 또는 수능 중심의 공부는 바로 창조성과 개성을 말살합니다. 자, 누가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나라 교육이 만학의 근본인 것입니다. 문재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암기 위주의 교육은 또한 더 나아가서 도덕성과 주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조국 현실입니다. 이 나라 지도층의 부정부패, 반칙과 특권 남용 등 바로 이 조국 현상이 실은 이런 잘못된 그간의 70년 동안의 한국의 입시 지역 교육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극히 필요한 것은 정책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이 유행하인데 극기가 최저시급 인상 및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서 경제를 망치는 데 일조한 문재인은 물론이고 또 친기업 비즈니스 프렌드를 내세웠던 이명박도 이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역시 천송이 코트 운운하면서 전자금융개혁을 부르짖다가 결국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한 대책은 제가 6번에서 제시한 것처럼 탈중앙정책, 즉 연방제가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더라도 중앙적으로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지방자치에 맡기면 상당히 유연하게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주 없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도 역시 지역 간, 직종 간의 차별을 두고 하면 실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처럼 중앙집권적으로 획일화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지금 엄청난 자영업자들이 지금 800만이 다 지금 문을 닫는 90%가 지금 망하는 저도 자영업자지만은 그런 현실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전교육 과정을 독일처럼 무상으로 실시하고 특히 노조의 힘을 빼야 됩니다. 한마디로. 즉 노조원들에게 줄 것은 주고 기득 것은 빼앗아야 합니다. 즉 대기업 노조, 민노총들은 이제 기득권 집단이 되어서 비정규직의 희망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고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피하고 해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삼성도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은 전량 해외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국내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거의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지금. 자, 문재인 정부는 이런 친기업적인 투자 유도 정책을 절대로 하지 않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강의실 불 끄기, 등굴 제거, 담배꽁초 줍기 등등 이런 쓸데없는 아주 불량한 초단기적인 비정규직인 일자리만 지금 양산하고 고용질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 한마디로 철저한 거짓말장의 위선자 정부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런 환경 내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차기 대선 및 총선을 통해서 약간의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북 공산주의 정부는 반드시 희망이 없고 망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